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가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됩니다. 쿠팡은 16만 5천여 개 계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은 우크라이나전 종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절기상 입춘을 지나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틀 만에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성우 기자,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오늘 출근길 어제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공기가 확 달라지면서 장갑 없이는 잠시도 손을 꺼내고 있기 힘들 정도로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경기 양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의 주말 날씨 전망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일요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황사까지 더해져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와 설탕업계의 가격 담합을 지적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관련 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낮추며 몸을 숙였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밀가루와 설탕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일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값을 담합한 업체와 임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그 규모가 총 9조 원에 달합니다. 수조 원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대통령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밀가루와 설탕값을 최고 6%까지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당과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건데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나빠진 민심과 정부의 압박에 몸을 낮춘 걸로 풀이됩니다. 설탕은 과자와 빵, 밀가루는 라면과 과자 등의 주요 원재료로 쓰이는 만큼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가격 문제를 지적한 뒤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형마트도 이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이 막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새벽 배송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다시피 했죠. 정부가 칼을 꺼내든 겁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2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이유로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를 꼽았지만 그 이면엔 쿠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배송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쿠팡을 둘러싸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더해 미국 정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족한 사과와 대응에도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지 못하자 대형마트 숨통을 틔워 쿠팡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반발이 큰 만큼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는 등 논의 과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을 이어나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더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탈팡족들에게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는 대형마트 내 물류센터입니다. 밤 10시면 불이 꺼졌던 이곳은 법이 개정되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14년간 영업시간 규제 완화가 수건이었던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매장이 물류 창고 역할을 하는 만큼 당장에라도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 번째 시도로 보여지거든요. 환영하고는 입장이고요. 소비자 편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커머스에만 의존하던 새벽 배송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온 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도 예상됩니다.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더욱더 낮아진다면 더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정보 유출 사고로 이른바 탈팡을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게 이제 아침에 필요하다 싶으면 밤 늦게라도 하면 이제 쿠팡에서 마트에서도 그게 가능하면 충분히 마트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겠죠. 무엇보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의 배송 지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면 공간과 인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새벽 배송 2라운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고객 이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용 기자입니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서 배송기사 과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택배 노조는 새벽 근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진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에 택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형마트 노동자들 역시 새벽 배송이 야간 근무 인력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야 배송을 늘리면 반강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심야 노동의 이런 대책 없는 확대는 결국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시장 상인들도 골목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또 늘어나면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소상공인들이 이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 논의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동권과 생존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오늘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국회 위증 혐의와 개인정보 유출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쿠팡 계정 16만여 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피해 규모가 3,000개라고 주장했었죠.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 소환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경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그리고 오늘 오후 일주일 만에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가 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위증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쿠팡 계정 16만 5천여 개에 입력된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초 쿠팡은 피해 규모가 3천여 개라고 주장했지만 더 많은 유출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로저스 대표에게 청문회 출석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소환은 최근 미국이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문제 삼는 가운데 이뤄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쿠팡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올리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집값 잡기 여론전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실제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1시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남의 시세보다 수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 흐름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남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SNS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 대통령은 계속 집값 잡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실제 강남과 한강벨트 같은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긍정 답변은 61%로 부정 답변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각각 62%와 63%로 긍정 답변을 한 건 물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도 절반 넘는 53%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론까지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을 수 있을지 주택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천에선 이전 대상이 된 마사회 노조가 신임 마사회장의 출근길을 막아섰고 용산과 국토교통부엔 대책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섰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한국마사회 노조원들이 본관 입구를 둘러쌌습니다. 경마공원이 9,800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되며 이전이 결정된 것에 반대하기 위해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막은 겁니다. 우리는 정부의 행정 폭거에 항의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노조는 정부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계획 철회 탄원서에 신임 회장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하수인은 필요 없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천 시내 곳곳에도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개발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근조화한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과천 정부청사역을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는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근조화안이 줄줄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월 9일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세부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내란 재판, 석 달 뒤쯤 열릴 항소심에도 국민적 관심이 큽니다. 처음 도입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되는데 어제 전담 재판부 법관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정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16개 형사항소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부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1부 재판장인 윤성식 부장판사 등 법관 6명이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3명씩으로 나뉜 내란 전담 재판부 2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와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이 큰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배당받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부장판사를 대체할 법관을 뽑아야 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기다리겠다면서 자신의 요구 조건도 밝혔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며 실망스럽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도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박 2일 제주도 민생 행보를 진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오늘 오후 로저스 한국쿠팡 임시대표를 2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데요. 경찰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5일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이 잠시 후 오전 9시에 발표됩니다.
이어서 류지현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 명단에 대해 설명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같은 조에 속해 있고 조 2위 안에 들어야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설 연휴 기간 역귀성 열차를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 등이 모두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 관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은닉한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총선 이후 공천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 사이에 8천만 원의 돈이 오갔는데 검찰은 이 돈이 공천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고 간 8천만 원은 총괄 본부장으로 일한 데 대한 월급과 김영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명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일 뿐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받은 돈이라고 검찰이 주장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의 실질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라며 이건 역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가 자신의 처남을 시켜 증거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 처녀를 수입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자 여성은 물론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공개 석상에서 김희수 전남 진도 군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희수 전남 진도 군수가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전남에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면서 인구 소멸 문제도 법제화하자고 제안하는 도중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잘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가 산업 육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 지역 주민은 물론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결혼 수입 이익은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김 군수의 발언은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것도 모자라 특정 국가까지 언급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문화와 인권, 성인지 감수성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학생과 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가해 남학생은 평소 여학생이 자신을 무시했다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이 119 구급차 안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을 치료합니다. 어제 아침 9시 10분쯤 집에 찾아온 16살 박무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당시 집에는 40대 엄마와 가해자와 같은 또래 여중생, 그리고 초등학생 여동생까지 3모녀가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온
중3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3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차 오고 응급차 데려가고 나이 든 사람이나 좀 다치거나 그런가 정도지. 그게 무슨 큰 사건 벌어진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세 모녀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아파트 뒤쪽으로 돌아와 이 작은 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다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군과 피해 여학생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박 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학생이 창피를 주고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불길이 치솟는 차량에 갇혔던 노부부가 안전하게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현장을 지나던 시민과 경찰이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노부부를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4중 추돌 사고의 충격으로 멈춰선 차량에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불타고 있는 차량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지켜보던 다른 운전자들도 애가 탑니다. 내려. 폭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한 남성은 잘 열리지 않는 차량 문을 수차례 시도 끝에 열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탑승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사이 다른 남성은 소화기를 꺼내 신속하게 진화합니다. 이런 구조 작업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추가 사고를 막았고 시민과 외근 중이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공이 컸습니다. 안에 계신 노부부가 계신데 너무 다급해 보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문이 좀 찌그러져 있어서 잘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줘서 강하게 개방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지만 현재는 병원에서 무탈하게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소화기로 불을 끈 뒤 현장을 떠난 또 다른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공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박치기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한 공무원이 들어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짜고짜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정수기 쪽으로 가 물을 마시며 조금 진전이 되는가 싶더니 남성은 또다시 폭행을 시작합니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자 이번엔 박치기로 공무원을 넘어뜨립니다. 폭행 당시 다른 민원인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난동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여직원들 아닙니까?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폭행을 당한 직원은 약 1시간 전에 가해 남성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남성의 집을 방문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일단 방문한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욕을 하시더라고요. 죽여버리겠다. 피해 공무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둘째고 그냥 불안한 상태죠. 심리적으로. 경찰은 4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을 맞습니다. 지난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났는데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과연 전쟁의 끝은 있는 걸까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가족들이 환호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군인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Чому я їхала так довго? Мабуть, він на мене більше чекав, ніж я на нього. 어제 열린 미러우 3자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57명, 모두 314명의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해 5월에서 7월에도 전쟁 포로를 3차례나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단됐던 고위 군 회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Якщо наступна зустріч є, значить є шанс щодо продовження діалогу, який, безумовно, дуже хоче, щоб привів 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가까운 시일에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8일 뒤면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맞이할지 아니면 4년을 맞이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선 아직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태국 공항에서 인도발 승객들에 대한 체온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국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5명으로 200여 명이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आ गया ये नया वाला वायरस एक तो वायरस से हम लोग आए फिर ऊपर से दूसरा वायरस आ गया इसका तो हम लोग का एक ट्रॉमा रहता है 인수 공통 전염병인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을 그대로 마실 때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끼리는 체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 두통이 나타나고 점차 정신 착란이 일어나다가 하루 이틀 안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체액으로 감염되는 만큼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보다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75%로 코로나19의 50배입니다. 10여 년 전 유행했던 에볼라나 메르스보다도 치명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워낙 치명적이어서 임상시험이 제한돼 백신과 치료제 모두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인도 이외에 가장 비상이 걸린 지역은 인접한 동남아시아와 춘제 명절 대이동을 앞둔 중국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니파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지만 동남아, 중국을 거쳐 2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급 지정 이후에 총 15명의 신고가 있었고 이미 이제 국가 지정 치료 병상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방문 이후 길게는 45일 동안 증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고 비누와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국가안보뿐 아니라 양국 모두에 도움되는 큰 무역 합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며 다카이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가반 의석수를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기업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잠시 앉을 뻔한 해프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빈자리에 앉으려던 정의선 회장, 대통령석인 걸 알아차리고 곧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빵 터지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알고 보니 최고의 야심 캐릭터였다.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 못다한 꿈을 이루려나 보다. 회장님도 청와대에선 당황하는구나 등 유쾌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이 과거 익명으로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네이버 측의 서비스 업데이트 오류로 공개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학생이던 지난 2004년 남녀 차별을 묻는 질문에 술에 취해 여하구를 희롱하는 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적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고요. 반면 일타 강사 이지영 씨는 지난 2005년 가정 형편과 성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따뜻한 장문의 위로를 남겨 예기치 않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홍진경 씨는 키를 멈추는 방법을 묻는 글에 답변을 남겨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누리꾼들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유명인이라고 모든 과거가 파묘돼야 하나 등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선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비석이 심하게 훼손된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유포됐을 당시 실제 현장에는 국화와 안내판만 놓여 있었는데요. 현재 설치된 실제 묘비석과는 생김새도 확연히 다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묘소 주변 나무에 CCTV가 설치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방 조치에 나선 겁니다. 누리꾼들은 AI가 문제다, 언뜻 보면 진짜 같아서 팩트체크도 어렵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실력이 어떤지 함께 보시죠. 붉은 조끼를 입은 로봇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태극권을 선보이는가 하면 관객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며 팬 서비스도 하네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밀라노에 문을 연 차이나하우스인데요. 중국이 전시 공간을 통해 이른바 로봇 굴기를 내세우며 기술력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공개된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인데요. 모델처럼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픽 고꾸라집니다. 첫 무대에선 체면을 구겼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 7월 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 현장에서 불륜 행각이 생중계돼 전 세계적인 구설에 올랐던 두 남녀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여성이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강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직장 상사와의 불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된 여성. 전 세계적인 관심 속 직장에서 해고된 건 물론 파파라치 스토킹과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강연자로 나섭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다란 제목으로 직접 겪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단 단기, 장기 전략을 공유하겠다는 거죠. 1인당 약 128만 원에 이르는 입장권 가격에 일각에선 불륜을 보상받을 기회란 조롱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싸늘한 시선을 진정성 있는 강연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도 있죠. 미성년자 성착취범과 어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빌 게이츠가 결국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기부왕으로 불렸던 빌 게이츠. 최근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친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자 직접 등판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2011년 처음 만나 3년간 여러 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지만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앱스타인이 부유층 인사들을 많이 알아 기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을 뿐이란 해명입니다. I was foolish to spend time with him. I was one of many people who regret ever knowing him. 하지만 전 부인 멀린다는 남은 의혹에 답해야 할 사람은 그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앱스타인 관련 의회 청문회 증언 때 빌 게이츠도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프로게이머 구마유 씨에게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가 한자리에 모인 독특한 전시가 열립니다.
또 현대미술에서 가장 주목받고 활발히 활동 중인 4명의 작가는 감정의 진폭을 탐구하는데요. 문화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고와 회화, 그래픽 등 작품의 재료와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단 한 명, 프로게이머 구마유 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은 구마유 씨의 서사와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받은 영감을 각자의 작업으로 풀어냈는데 한 명의 스타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도 주체적인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방적인 작품의 소비가 아닌 서로 존중과 영감을 바탕으로 공명하는 동시대적 팬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구마유 씨의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든 최희서입니다. 스타를 매개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연결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라플렉스의 상징적 캐릭터와 이사라의 환상의 원더랜드, 이상원의 휴식을 표현하는 감정의 여백, 핫테임의 세계띠가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명의 작가들은 감정을 서사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화면의 밀도와 구조적 긴장, 색채의 레이어링을 통해 감정의 미묘한 흐름을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회화와 조형, 미디어 작업을 다층적으로 배치해 감정의 스펙트럼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공명하고 색과 형태, 화면의 구조와 리듬 속에서 감정의 진폭이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AI 재판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아내 살해 혐의 피의자가 된 주인공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벌이는 90분의 사투입니다.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AI 재판이라는 소재와 한정된 공간을 더해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속도감이 관객을 스크린으로 당깁니다. 초단위로 줄어드는 시간, CCTV와 SNS, 통신 기록, 위치 정보, 생체 데이터까지 검색 후 AI가 내린 판결을 인간은 뒤집을 수 있을지 흥미롭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설을 앞두고 반값 한우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절 밥상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팍팍한 살림 속 단비 같은 소식에 손님들은 북적였고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등심은 꼭 갖고 가세요. 1불짜리 50% 반가격입니다. 100g에 9,000원도 안 되는 가격.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반값 한우 등장에 소비자들은 반색합니다. 워낙 많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할인이 아니면 좀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제 돼지고기보다 더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농축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한우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장바구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600개 매장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데 최대 50%까지 싸게 팝니다. 한우 1등급 기준 등심이 100g당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양지와 불고기는 각각 4,000원대와 3,000원대에 판매합니다. 온라인몰에선 지난 2일부터 행사가 시작됐는데 소식이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문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는 사골과 우족, 잡뼈 등 소 부산물로 만든 곰거리도 이달 말까지 최대 50% 싸게 팔아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밤사이 날이 급변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출근길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2도, 낮 기온도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져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이번 주말 동안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따라서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도 2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황사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6.2도, 춘천이 영하 5.3도, 창원 영상 5.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국적도, 생김새도, 언어도 모두 다른 선수들이 같은 규칙으로 경쟁하는 스포츠는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적도, 생김새도, 언어도 비슷한 우리 사회는 대립과 반목이 일상이 돼버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밀라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줄 도전과 감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